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 홍철기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밤잠 설치시는 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모시는 분도 매일 밤을 설치십니다. 아까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손주들 재롱이나 들으면서 지내고 싶은데 이렇게 대한민국 미래를 걱정해야 되는 본인 정말 슬프다고 하셨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이대로 두면 대한민국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에 비분관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거짓말과 국정 파탄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또 자진 사퇴를 촉구해서 아주 화제를 모았던 바로 그 국가원로 모셨습니다. 정홍원 전 국무총리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말 고언과 그리고 국민들에게 메시지, 희망 섞인 메시지도 같이 전하실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우, 제가 네. 긴장했어요. 네. 총리님께서 나오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또 평상시에 워낙 존경하시던 분이라 가지고 존경하던 분이라서 제가 많이 긴장을 했습니다. 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매일 말씀입니다. 제가 아주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네. 사실 검사 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네. 검사라고 한다면은 부드러움이랑은 좀 거리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또 부드러운 남자라고 소개를 하시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네. 저는 검사할 때 검사 같지 않고 목사 같다, 또 대학 교수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 기억이 나네요. 보도할 때 그 교수 같다라는 보도가 있었던 거는 진짜 저도 기억이 납니다. 어찌되었든 참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지시다가 지금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대한민국이 정말 위기에, 백척간두의 위기에 지금 놓이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서신 것 같은데 사실 지난주에 이렇게 메시지를 발표하시게 된 계기가 뭔가요? 문재인 정부의 3년을 지켜보면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거함이 세계 경제 10위권의 이 대한민국이 이제 두 쪽이 나가지고 배에 물이 들어오고 이 파성과 또 침몰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저는 국정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나아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권자로서 이것을 지켜보는 것은 도리가 아니고 역사의 죄를 짓는 거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때 어려운 때에 한번 나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정말 어려운 결정인데 지금 반응이 어떤가요? 제가 엊그제 들은 얘기로는 여러 유튜브 총 조회수가 140만에 이른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저한테 그 문자로 또는 전화로 그 얘기해 주시는 분들의 그 반응을 보면 거의 참 폭발적이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반응을 보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우리 국민들이 울분에 가득 차서 가만 숨죽이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영상 보면서 굉장히 뭉클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원로가 이렇게 명확하게 문재인 대통령의 실정을 지적을 하고 또 본인의 잘못을 좀 깨닫고 이제는 권좌에서 내려오기를 사실은 촉구를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셔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숨죽이고 있나? 그것 때문에 여러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감동을 받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신의 한 수도 또 사실은 그 영상을 신의 한 수 스튜디오에서 찍으셨잖아요. 네, 저희가 그렇죠. 또 네. 약속드린 바가 있어가지고 사실 공개를 안 했었는데 이렇게 또 신의 한 수에 오셔서 중요한 영상을 찍어주시니까 저희도 또 영광이고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를 드려야죠. 제가 아무 시설도 없고 할 방법이 없는데 신의 한 수에서 도와주셔가지고 영상을 촬영할 수가 있었고 또 국민들에게 좋은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애국자시고 대한민국을 정말 걱정하시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의 가장 진짜 심각한 실정이라고 한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제가 대통령께 보내는 공개 질의에서 여러 항목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대통령, 한 나라의 지도자는 제일 신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공자의 말씀을 빌지 않더라도 그건 당연한 윤리이고 역대 어느 대통령도 그거에 대해서 잘못이 생기면 가장 부끄러워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참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네. 저도 기대를 좀 했어요. 정말 이제 좀 잘해보려고 하는구나 했는데 취임한 직후에 분열의 정치를 바꾸겠다고 취임사에서 얘기하고는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온갖 인민재판식의 수사가 진행이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거기 나오는 모든 얘기, 수사기관, 권력기관을 독립시키겠다, 인재를 발굴해서 하겠다, 불가능한 일을 안 하겠다, 다 좋은 얘기인데 전부 다 허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건 참으로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헌법 66조에 보면 대통령의 책무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 헌법 준수, 이거를 대통령의 주요한 4가지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어느 하나도 제대로 지켜졌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국민의 우려를 낳고 있고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제가 지적을 다 했으니까 그걸 좀 다시 들어봐 주시면 이해가 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외에도 이 경제 문제는 어려운 일을, 그냥 안 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최저임금제라든지 주 52시간 근무제라든지 원전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아니라는 게 밝혀졌음에도 계속 고집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경제를 파탄 지경으로 이끌고 있는 그런 행태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도 큰 문제이고, 거기다 인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보복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 제가 지적했던 하나하나가 정말 제가 고민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함을 느끼고 지적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좀 깊이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결국에는 헌법을 수호해야 되는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지금 헌법에 위배되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대통령이 헌법에 위배된다 그러면은 그 결말은 제가 봤을 때는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그거는 이제 국민의 의지가 달려 있겠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국회에서 그걸 발의를 하고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번 선거가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여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나라의 지도자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에 비례한다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놓고 본다면 정말 올바른 지도자, 또 이번에는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을 정확하게 뽑아서 정말 대한민국이 흔들림 없이 나아가도록. 대한민국 참 대단한 나라이거든요. 이런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후퇴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힘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 그 발표를 한 것도 그런 뜻이 큽니다. 국민들의 힘. 정말 좋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힘을 모으기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도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이번에 성명서를 발표하신 것도 유튜브에서 발표를 하셨잖아요. 지금 언론의 환경이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권에 종속돼 있다, 나팔수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의견이 있으신가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즘 언론 잘 안 봅니다. 네. 왜 안 보느냐? 제대로 된 언론을 보면 나라가 왜 이리 됐을까? 왜 이리 가고 있을까? 걱정이 되고, 정말 제대로 안 된 언론을 보면 이게 언론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기도 어렵고 볼 그런 마음도 안 생깁니다. 근데 언론이라는 게 뭡니까? 언론이라는 게 정말 정론직필 아닙니까? 고든 말을 하고 나라가 잘못될 때 제4부의 역할을 다 하는 게 언론의 사명이고, 그래도 국민들이 그 언론을 존중하고, 그래서 헌법에도 언론의 자유가 들어있고 그런 것인데, 지금 그 일부 언론들의 그 태도나 그 보도 내용을 보면 언론이라기보다는 홍보맨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까운데, 또 기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요, 요즘에는 피의사실 공표도 못하게 돼 있고, 또 공소장도 공개를 안 해서 자기네들이 보도를 하고 싶어도 보도할 게 없다, 또 이런 식으로 볼멘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검찰의 조사 같은 것을 바깥으로 유출되는 걸 막겠다, 이런 게 정상적인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나요? 수사기관에 피사실 공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 수사하는 사람들이 이 개인 피사실을 공표함으로 해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범죄가 마치 확정된 것처럼 해서 완전히 지인으로 취급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 수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죠. 그러나 공익적 차원에서 국민의 알 권리, 이런 차원에서 공익적 의미가 그 사익보다도 더 클 때에는 공개를 하는 것이고, 좀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그래 왔는데 지금 와가지 언제 느닷없이 그 사익을 더 강조를 하면서 그런 걸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검찰도 또 위축이 돼가지고 그런 걸 공표하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취재 환경이 확실히 열악한 거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커버할 수 있는 게 그 기자들의 취재 의욕과 취재 정신이 그게 이제 필요한 거죠. 네. 제가 검사할 때도 그 참 취재 의욕이 강한 사람들 많이 봤어요. 뭐 별의별 방법을 동원해서 취재를 해가지고 터뜨리는 그런 일들도 보고 있는데, 그런 정신이 우선 필요하고, 또 그걸 떠나서 밝혀진 사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그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그런 용기와 신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신이 있다면 훨씬 더 올바른 언론이 되고 국민들도 신뢰도 더 높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그런 의미에서 추미애 장관이 이미 사실은 공소장이 이미 사실은 유출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언론에 다 나왔는데 지금 보면은 국회에다가도 제출을 못하게 했었고요. 그리고 유출자도 색출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추미애 장관은 청와대의 어떤 비서관들, 수석 비서관들의 비위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이 공소장을 감추려고 했을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생각이 있는 국민들이라면 그 이유가 뭔지를 다 아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예, 짐작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이제 그 언론에 그 공소장 내용이 밝혀지기 전에는 뭐 그런 얘기가 뭐 그럴까 하고 생각도 할 수 있지만, 밝혀져 보니까 이건 그게 아니라 숨기려고 했다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건 아주 참 잘못된 처사이고, 그리 되고 나면 또 빨리 시정을 하고 잘못됐다는 걸 사과를 하고 그래야 할 텐데, 천천히 알아도 된다는 뭐 그런 발언을 했다고 들었어요. 예. 그런 얘기하는 걸 보고 저는 참 또 한 번 놀랐는데, 정말 좀 도덕성을 좀 더 높였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런 일들의 모든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혹시 조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공개 질의에서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거짓말한 거를 두고라도 이 정부도 그동안에 무수하게 이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목선이 속초의 항구에 들어와 가지고 자수를 한 것을 위항해서 접수를 했다느니, 외교 장관이 우리 참전 16개국이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된다고 결의를 했는데도 남북 회담을 지지했다고, 남북 관계를 지지했다고 하는 그런 발언을 한다든지 하는 뭐 무수히 제가 거의 다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이런 것들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네.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대통령이 그 정부 신뢰를 갉아먹는 그런 짓을 해야 되느냐? 엄히 나무래가지고 앞으로는 엉터리 발언으로 잘못된 보도가 나가지 않도록 해라 하고 내각을 지시도 하고 그 통제도 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그런 걸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왜 그러냐, 왜 그 중요한 신뢰관계를 그렇게 깨뜨리면서 그러고 있느냐. 그럼 저 같으면 뭐 연두 기자회견 같은 데서도 나와가지고 국민들에게 이런 신뢰를 깨뜨려서 죄송하다. 이게 이렇게 해서 됐다. 근데 앞으로 그래 안 하겠다. 이렇게라도 해가지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도록 해야 할 텐데 전혀 그런 조치가 없는 모습을 보면서 여태 정말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사태를 또 한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까운데 또 그런 와중에서도 사실은 문재인 정권의 역대 국무총리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 사람들이 대통령을 옳은 방향으로 좀 이끌어줘야 될 역할도, 보좌해야 될 역할도 있는데 보면은 한 사람은 그냥 계속 정치를 하는 것 같고 또 한 사람은 국회의장을 하다가 또 국무총리를 맡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뭔가 삼권 분립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 국회의장 하던 분이 총리가 되는 것을 보고 머리가 헷갈려서 예. 그걸 어떻게 봐야 할지 참으로 혼란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의전서열 2위인 이 국회의장이 의전서열 4위, 5위가 되네. 예, 5위죠. 국무총리 자리에 온다는 그 자체가 국회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또한 행정부를 견제해야 될 국회의 수장을 했던 사람이 그렇게 오므로 해서 이 입법 기능 자체를 아주 격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고 예. 보기 때문에 참으로 그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고, 총리가 하는 역할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책임지기 때문에 헌법상으로 기능이 약합니다. 네. 제가 총리가 되었을 때도 책임 총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저한테 질문을 많이 했는데, 그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헌법상의 총리의 권한이 내각 지청권하고 국무위원 해임권하고 해임 지청권하고 그 두 개밖에 없다. 책임 총리라는 하라는 그 요구는 이 정치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뜻으로 나는 받아들인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께 할 수 있는 모든 건의나 또는 이 우리 민심의 동향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서 대통령이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하는데 내가 진력하겠다.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총리도 한정된 그거지만은 그런 역할을 해가지고 정말 이 우리나라 지금 민심이 이렇게 두 쪽이 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이렇게 불만이 쌓이져 가고 하고 있는 이런 모습, 그다음 경제가 날로 어려워지고 아우성을 치는 모습을 그대로 좀 알려드려 가지고 대통령이 좀 정확한 판단을 하고 하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부족했던 것 같아서 아쉬움을 느낍니다. 예, 진짜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제대로 못한다면은 소위 말하는 충신이라도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충신도 없는 상황이고, 심지어 국회도 청와대에 예속되어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상황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난주에 혹시 못다 하신 말씀이 있으면은 좀 한마디 해주시죠. 대통령께서는 민심을 살펴야 됩니다. 민심이 천심이라고 했고, 민심이 악화되고 돌아서면 그 다음에는 그 화가 대통령에게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민심을 살펴서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그냥 고집 부리지 말고 잘못되어 있는 것을 정확하게 짚어가지고 그걸 해결해 나가는데 전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말 현명한 분들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오늘 갑자기 그냥 이렇게 된 나라가 아닙니다. 지난 50년 동안 세계 경제가 6.6배 성장을 했는데 대한민국 경제는 350배 성장했습니다. 와. 성장 속도가 50배로 빠른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기자는 대한민국은 로켓처럼 치솟았다. 이렇게 좌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간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솟아올랐다 하는 칭찬을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살다가 우리나라에 방문하러 왔던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버스 정거장에서 다음 버스가 몇 시에 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걸 듣고 깜짝 놀라. 미국에 어떻게 이런 게 있느냐 이런 걸 들었고, 제가
총리를 할 때 해외 외교 무대에 나가보면 우리나라에 대한 대우가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네. 정말 배우려고 그러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에 갔더니 거기 대통령이 우리가 석유가 있어서 지금은 조금 살지만은 석유가 언제까지 나는 거 아니지 않느냐. 포스트 오일 시대의 롤 모델은 대한민국이다. 좀 도와달라. 그렇게 할 정도로 우리나라에 대한 기대와 존경심과 이건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일이 됐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기틀을 다지고 박정희 대통령이랑 훌륭한 분이 있었고 그 리더십에 국민들이 같이 힘을 모았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기 때문에 또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민주화도 이룰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세계에서 존경받고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를 추앙하는 이런 시대가 된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된 나라를 여기에도 경외감을 가지고 대통령이고 정치 지도자고 벽돌을 하나씩 더 쌓아가지고 발전적으로 나가려고 해야지 이거를 허물고 왜 과거로 돌아갑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요즘 하고 다닙니다.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는 이 세계사의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공산주의는 왜 태어났으며 그게 왜 망하게 되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하고 애국심을 가진 사람이라야 된다. 우리 지금 얘기한 대로 이와 같은 대한민국이 훌륭하다는 생각을 갖고 그리고 참 애국가가 흘러나오면 눈물이 질끔 나고 그러고 격려를 하고 하는 이런 우리나라 자체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야 애국심이 생기고 벽돌 하나라도 더 쌓으려고 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사람. 세 번째는 좀 그릇이 되어 있는 사람. 링컨 대통령이 자기를 헐뜯고 조롱하고 저주하던 스탠턴이라는 사람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할 때 그 참모들이 대통령님 저 사람은 원수입니다. 저런 사람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하다니요. 하니까 링컨 대통령이 원수는 사랑으로 녹여야 돼 했다고 합니다. 그 링컨 대통령이 지금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역대 대통령 중에서 1위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치 지도자들은 역사를 두려워하고 내 이름이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면서 항상 그걸 생각한다면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인이 되고 지도자들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정말 우리가 그런 지도자가 있는지 또 그런 지도자를 뽑고 있는지 이런 거를 우리 국민들이 한번 냉철하게 좀 분석을 해 주시고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내한테 뭐 좀 혜택을 주니까 아이고 고마워 그 사람 찍어줘야지 하는 이런 단견으로 갈 거냐. 이게 다 우리 후손들이 빚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에 우리가 만족할 거냐.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번 기회에 냉철한 이성으로 정확한 판단을 하셔서 좋은 심판을 하시고 만약 정부가 잘못되면 국민들이 회초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쁜 길로 못 가도록 해야 됩니다. 이 국민의 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헌법에도 그래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주권자입니다. 주권자의 역할을 다 해야 되고 자격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현명한 판단과 냉철한 결심을 해 주실 것을 정말 거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의 총리를 지내신 정홍원 전 국무총리의 말씀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렇게 나오셨겠습니까? 그야말로 분연히 일어서셨습니다. 대한민국 살리겠다라는 마음 하나뿐이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잠이 안 온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한 상황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총선이 정말 중요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정홍원 총리가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권이 스스로의 잘못을 깨달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회초리로 혼내지 않으면은 끝까지 본인들의 잘못 모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총선에서 진짜 심판이 무엇인지 꼭 보여주십시오. 이번에는 한 표가 아니라 2표입니다. 2표 모두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방향으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